청년이 말하고 성남이 듣다. 2022년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청년이 만든 청년 정책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조은주입니다. 첫 순서에서는 청년 정책 발전사 속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법 제도를 만들었으며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중앙에서도 청년들의 참여 주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하나의 핵심 그런 가치로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이디어톤 대회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2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2부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청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기초 단위, 광역 단위, 중앙 단위에서 청년들이 어떤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화가 됐는지, 즉 청년이 만든 청년 정책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기초 단위 사례는요. 시흥시 사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아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공무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시흥시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제가 근무할 당시에 청년들과 함께 만들었던 청년 정책 사례인데요. 아마 일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시흥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시의원 혹은 시정부 발의로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지 않고 청년들이 한 땀 한 땀 주민 연명을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주민청구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런 역사 속에서 시흥시는 청년들이 한 명의 시민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지하게 되었고, 그 자치법상 그리고 그 주민들이 이렇게 정책에 그 시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을 법제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 예산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 투표를 받아서 선정된 정책이 실제로 정책화가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 내에 시흥시에서는 총 50억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중에 2억 원 정도를 청년들이 제안하고 청년들이 실제 청년 정책을 주민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책에 정말 다양한 청년분들이 청년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투표를 받아 선정된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제가 먼저 사례로 이제 제시를 해드릴 사례는 청년 건강검진 제도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요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과 관련돼서 국가건강검진 무료로 해주는데 라고 하는데 그거는 2019년도에 이르러서의 일이고요. 실제로 그 이전에는 국가건강검진 체계에서도 청년들이 배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직장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4대 보험 안에 그 국가건강검진과 관련돼서 건강보험료를 내가 별도로 직장인 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역가입자의 청년들은 사실은 이 보장체계에서 좀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청년들은 청년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청년 활동과 관련해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활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을 물을 때마다 특이 사례로 계속 기타 사례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활동할게요. 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청년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체계에는 청년들이 배제되는 청년들이 많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일단 해줄 수 없다면 기초에서 먼저 작게 정책으로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실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에 청년과 관련된 빈곤,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실태조사를 실제 해보니 건강이 좋지 않은 청년들이 많고 실제로 이런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이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협의체랑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랑 논의를 한 끝에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 시흥시 청년 건강검진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고요. 그 제도가 주민투표를 거쳐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공감을 토대로 정책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2018년도에 이르러 장장 3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청년들이 실태조사하고 정책 제안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정책화를 이룬 정책이 딱 2018년도 한 해만 추진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이 이 기초에서 시작했지만 중앙에서 시작되면 중복되면 사실은 일몰되기도 하거든요. 매우 소중하게 만든 정책이긴 하지만 저희 시흥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먼저 시작한 전주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으로 이 정책이 확산되면서 중앙에서 인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 사회보장체계에 배제되는 2030 청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2019년도에 이르러서야 2030 청년과 관련돼서 국가건강검진 무료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작게 쏘아올린 정책이 중앙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아이디어톤 대회이지만 이 정책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성남시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바꾸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톤 대회 준비하시면서 면밀하게 청년의 삶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하고요. 요거는 청년들과 관련돼서 보통은 문화의 소비자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청년이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 시흥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시설 여건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의도에서 벚꽃축제 하거나 불꽃축제 할 때 다 그쪽에서 만나는 거예요. 시흥 시민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면 지역에서부터 그런 좀 문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연성동이라는 작은 동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목재 현황을 보니까 아주 벚꽃이 쭉 구간이 길게 피는 구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성동과 같이 동주민센터와 함께 그 벚꽃볼세라는 축제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참여해 보니까 청년들이 문화 생산자가 되니까 주민들의 문화 생활 여건도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청년들이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좀 양성하고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청년 체인지 메이커 양성 과정과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정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안하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실제 사례를 만들어주고 하게 되면서 청년과 관련된 문화 정책이 시흥에서는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생산자 관점으로 전환이 되었고 문화 기획자를 양성하는 체인지 메이커 과정 한 트랙과 그리고 실제로 양성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그 문화 기획자가 실제로 청년들과 관련된 문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 끝에 시흥시는 많은 문화기획자들이 양성되게 되고요. 지금은 문화기획자이자 전문가로서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관련돼서 정책을 제안한 그런 사업들이 그냥 정책 단위별 사업으로만 존재하게 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데도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세 번째 사례는 정책 제안하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거, 이런 거 창의적인 거, 이런 거를 제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제안을 찾다 보니까 세상엔 새로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청년 정책을 살펴보시고 이거는 좀 수정되거나 발전되거나 혹은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보완하는 것 역시도 정책 제안의 한 분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먼저 바꿨던 사업인데요. 제가 지켜보니까
모든 시흥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학생분들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사실 청년에게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은 매우 그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단순 노무인 거예요. 물론 단순 노무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청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 시정을 접하고 또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경제정책과에서 이 일자리 센터에서 이 사업을 담당했었는데 경제정책 과장님한테 저에게 5일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추진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전체를 제가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5일 동안 청년들이 시의 그 각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안 과제를 청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개방해 주시고, 청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모든 성과는 과에서 가져가시고 저는 이 사업을 총괄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사업의 구조를 바꾸기만 하면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업이라서 청년들 그때 당시 활동했던 청년들과 같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한 달 반을 달라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5일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생 참여자분들께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실제로 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들을 국장님, 과장님, 각 팀별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럼 이 사업을 전면 확대하자라고 해서 민선 6기 때 전면적으로 한 달 반에 해당되는 그 모든 사업 기간 안에 프로젝트 사업을 한 트랙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농무를 하고 싶은 청년은 그 단순 농무 일을 하시고 나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시정의 정책을 제안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팀들은 이제 각 부서가 제안하는 그런 현안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하나의 정책을 수정하고 발전시켰을 뿐인데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청년들이 주도하는 창직, 창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참여하는 시민을 만들어내는 구조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여러 사업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교하고 협력 사업에서 대학생들이 사실은 거주민인 경우가 거의 드물죠. 대학교가 거기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주민등록에 그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생활만 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 대학사회와 이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학교하고 교류의 문턱을 넓혀가는 과정이었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세스를 우리 대학교랑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교하고 같이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전부 다 개방은 할 수 없었고 그 산업디자인과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을 개방해 주신 교수님들의 수업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넣어서 그 과제를 도출하게 하고 실제로 그 결과에 따라서 성적평가를 받고 나중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시에서 추진이 되게 되면 일경험까지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대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면 안 되지.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역 청년들의 그런 일경험 인턴십 프로젝트 사업으로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정책이 다변화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톤 대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요. 더 크게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이 정책과 닮은 꼴이긴 하지만 정책을 보완해주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실 수도 있지만 이처럼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 발전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거는 좀 스킵하고 제가 광역 사례로 넘어가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경기청년 일자리 협업단이라고 저희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청년 일자리 전달 체계에서 좀 이 일자리랑 관련된 유관 기관과 청년 당사자와 관련 기업,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하나의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제가 만드는 제도인데요. 그 경기청년 일자리 협업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일자리 광역협의체 속에서 청년분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정책 보면 너무 답답하다. 왜냐면 그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지역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그것들을 빠르게 감각하는 청년들이 직접 취창업 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시게 됐고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산업 전환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청년분들께서 취창업 교육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사업이고요. 저희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금 사업으로 작년부터 청년 DIY 아카데미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안하고 실제 추진한 사업의 하나의 사례이고요. 더 말씀드릴 사례가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상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중앙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기초 광역 단위에서도 청년들이 만든 청년 정책이 있다면 중앙에선 그럼 어떤 정책이 있냐라고 말씀드릴 텐데 정말 많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 그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시행되고 처음으로 구성된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저도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위원이 됐는데요. 그 위원이 돼서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의 뜻은 무엇이냐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종료 아동들이 사실은 만 18세가 되면 사실은 시설을 퇴소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민법상 19세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뭐 통장이나 휴대폰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 의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보호종료 아동이 사실 삶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목해서 저희가 배제된 보이지 않는 청년들과 관련돼서도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은 가장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사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정책인데요. 실제로 그런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정책 소외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청년들이 실제로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서도 시설을 퇴소하지 않고서도 실제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시설을 퇴소한다 하더라도 주거 정책이라든지 뭐 수당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관련된 지원 정책을 연계해서 이 청년들이 실제로 가정보호밖에 있었던 청년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일자리로 이행하는 그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호종료 아동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달라지는 지점들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정부가 못 봤던 그런 정책들을 청년 당사자분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내 주변의 청년분들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반 청년들의 삶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정책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관련된 아이템을 찾으실 때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그런 주제를 찾으실 때 주변의 청년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 처해 있는 여건, 어려움들을 살펴보시면 좋은 정책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부는 준비를 했고요. 제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만든 청년 정책들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화가 되고 또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로 끝나고 사실은 의제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제로도 채택이 되고 실제로 정책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기초 단위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서 광역, 국가 단위로도 얼마든지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청년 정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개최해주고 계신 아이디어톤 대회에 참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거 너무 괜히 신청했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그 청년분들의 삶을 바꾸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좀 해봐야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 성남시에 없는 것은 무엇이지? 있는데 도안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아마 좋은 주제를 선정하셔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시게 되고 아마 결과도 뜻깊은 결과로 여러분들께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